오늘 명색이 이 콜드콜링이라는 주제로 5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드콜링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는 좀 내리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콜드콜링은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죠. 뭐 TM 영어, 뭐 전화 영어,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명기한 텔레 어프로치라고 해서 TA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있어요. 자, 어떻게 불리우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콜드콜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나는 콜드콜링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나는 콜드콜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자발적으로 먼저 좀 얘기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네, 원래 저 때문에 끄덕거리시진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좀 침이 튀기도 하고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콜드콜링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 사심을 네, 뭔가 그 사람을 위하는 걸로 네, 잘 포장해서 잘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이야기 되게 잘해 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쪽 테이블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여기 또 테이블에 아주 고아한 자태를 뽐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콜드콜링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용어? 네, 그럼 콜드콜링 나는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다? 상대방을 주제로 해서요. 네네. 내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어플러칭을 하는 거. 어프로칭 하는 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기대한 답보다 훨씬 더 멋지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콜드콜링은요, 일단 먼저 교과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사의 상품이나 솔루션을 전화를 통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권유하는 일체의 아웃바운드 세일즈 활동이다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어렵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소위 기업 대상 영업이라고 하는 전문가 영업 레벨 집단에서는 이 콜드콜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해당 낯선 기업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미팅 테이블로 끌어내는 약속 잡기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축약하면 뭐다? 콜드콜링은 약속 잡기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콜드콜링은 약속 잡기다. 콜드콜링은 약속 잡기다. 네, 공감이 좀 되시나요? 콜드콜링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상품들을 미팅 테이블에 끌어냈을 때 우리가 브리핑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진면목을 보여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드콜링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시간 동안 진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박주민 강사와 무슨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개관 프로그램에 대한 개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크게 5개의 이제 그 섹터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콜드콜링에 대해서 프리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콜드콜링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기 위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콜드콜링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프로스펙팅이에요. 낯선 용어시겠지만 조금 있다가 아주 익숙한 용어로 변모가 되실 겁니다. 프로스펙팅은요, 고객을 발굴하고 조사해서 컨택하는 요 3가지를 묶어서 프로스펙팅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고객을 발굴해서 조사해서 컨택하는 요 3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프로스펙팅. 그래서 콜드콜링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프로스펙팅에 대한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펙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양질의 고객 DB를 확보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DB를 구축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질 거고요. 자, 이제 3번째 섹터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을 때 잘하는 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안 해도 약속 잡기 성공률이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피해야 할 표현들을
스마트 오프닝 프로세스 1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 영업을 하다 보면 해당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나 대표이사를 바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담당자들과 컨택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장 그 스탠다드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저 혼자서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의 현장 용어로 하나의 결과물을 오늘 저와 함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대표이사 혹은 임원 레벨을 컨택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측면을 배울 겁니다. 속된 말로 시장 용어로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약을 좀 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약을 쳐서 대표이사를 만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고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섹터에 가서는 고객이 처음부터 메가인포에서 전화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 기다렸어요 하고 웰컴해주는 고객은 이 땅에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항이 있다. 그런데 사실 그 저항이 사실은 하나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인 고객의 저항을 제가 패턴화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양하게 다채롭게 응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저항에도요, 약한 저항도 있고 센 저항도 있겠죠. 그래서 약한 저항 1차, 좀 센 저항 2차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내성이 강한 영업대표들로 변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행이죠. 열심히 스크립트 만들고 연습 많이 하면 뭐합니까? 결국 실전에서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실전에서 승부를 내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 이런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팀 활동을 돕는 그런 강좌로 오늘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